오수진은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그 아파트는 줄곧 남편 강민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파트 팔기로 한 거 맞죠?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응,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노후 자금도 필요하니까. 민호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이정숙이 앉아 계셨어요. 78세의 고령이지만 정정하신 분이었죠. 수진아,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니? 시어머니가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1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20년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왔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도 수진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은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수진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물 내놓으시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네,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를 팔려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볼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중개인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수진이 주소를 알려주자 중개인이 등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사무실에 울렸어요. 이상한데요? 중개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유자 이름이 강민호 씨가 아니라 이정숙 씨로 되어 있네요. 중개인의 말에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20년 전에 제 남편 명의로 이전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중개인이 화면을 수진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이정숙, 소유권 이전일 2005년 3월 12일. 수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정숙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혹시 시어머니 명의로 하신 건 아닐까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 명의로 했다고 들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줬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정숙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 내역을 보니까요. 2005년 3월에 오수진 씨에서 이정숙 씨로 직접 이전되었네요. 중개인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2005년 3월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 후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명예 이전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남편한테 맡긴다고 서류에 서명했는데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수진에게 남편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었죠. 여보, 사업 자금 대출 받으려면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겨야 해. 여기 서명만 해줘. 민호가 말했었습니다. 수진은 의심 없이 서명했었어요. 남편을 믿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그래, 민호한테 맡기면 돼 하고 격려해 주셨었죠. 혹시 명예 변경 동의서나 위임장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부동산을 나온 수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부동산 다녀오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파트가
당신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뭔가를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나 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민호가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수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캐비닛을 열었어요. 20년 전명의 이전 서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수지는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서류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서명이 된 동의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명예 변경 대상자란에는 강민호가 아니라 이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 전 슬픔에 빠진 자신은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 남겨주신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날 저녁 수진은 식탁에 밥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퇴근한 남편 민호였습니다. 나왔어. 저녁은? 민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 민호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요? 20년 동안이나요? 수진이 다그쳤어요. 거실 안쪽 방에서 시어머니 정숙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파트가 왜 어머니 명의예요? 수진이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정숙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교감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내일 구청에 가볼게요. 명예 이전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민호가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수진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제 재산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코를 고는 남편을 보니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등기 이전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수진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조회했습니다. 2005년 3월 12일자로 오수진 씨에서 이정숙 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네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서명한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본인 서명란이 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진은 자신의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슬픔에 빠져있던 자신이 쓴 글씨였어요. 구청을 나온 수진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명예 이전이 의심스럽다면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은 다시 민원실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제 결혼신고 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결혼신고 기록이 없는데요? 직원의 말에 수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2005년 4월에 결혼했는데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 배우자란이 비어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배우자란이 비어 있다니요? 남편 이름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강민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저기, 강민호 씨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제가 배우자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배우자 이름이 이정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수진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정숙,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정숙은 제 시어머니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혼인신고일이 1995년 6월 3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1995년. 수진이 민호를 만나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적 등본도 출력해 주세요. 강민호 씨 것으로요. 수진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출력된 서류를 받아든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배우자 이정숙, 혼인신고일 1995년 6월 3일.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간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의 법적 배우자는 시어머니라고 부른 이정숙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구청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호 옆에 섰던 그날이요. 시어머니 정숙이 축하해주며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도요.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수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이정숙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부인이었던 건가요? 20년간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살았던 건가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낸 수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민호가 평소처럼 물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와서 얘기해요. 안 오면 제가 회사로 찾아갈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호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늘어놓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배우자는 이정숙. 1995년 6월 3일 혼인신고. 수진이 호적 등본을 가리키며 읽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요? 저는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정숙이 나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 들통났구나.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20년간 어머니라고 부른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아니었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민호의 아내야. 법적으로. 정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지난 20년은? 20년은 뭐였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1995년에 정숙이랑 결혼했어. 사업 파트너였거든. 민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10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2004년에 사실상 별거했지.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이혼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안 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왜 이혼을 안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그건 손해니까. 정숙의 말에 수진은 경악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2005년에 너를 만났어. 내가 좋았고 같이 살고 싶었어. 민호의 고백을 듣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결혼한 척 연극한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결혼식도 올렸잖아. 진짜처럼 살았잖아.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수진은 비웃음이 나왔어요. 진짜처럼 살았다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수진이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이가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로 한 거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수진이 정숙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너한테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정숙의 솔직한 대답에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05년 초에 내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래서 아파트가 너한테 왔어. 우리는 그걸 노린 거야.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너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이었어. 부자 부모 둔 외동딸이라는 걸 알고. 정숙의 고백을 듣는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나한테 옮긴 것도 계획이었어. 나는 민호의 법적 배우자니까. 정숙이 설명했어요. 수진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20년 전 서명했던 서류들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격려해주던 모습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20년 동안 저를 이용한 거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민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닥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애들은요? 유나와 준서는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내 자식들이지. 민호의 말에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예요. 당신 법적 배우자는 저 여자니까. 수진이 정숙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정숙과 민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을 이용하고 저를 법적으로 아내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민호가 다가오려 했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아파트는 내 명의고 너는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잖아. 정숙의 냉정한 말에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뭐? 정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분 도용이에요. 시어머니 행세를 한 거요. 그리고 중혼이고요. 수진이 호적 등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민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애들 생각해. 유나랑 준서 생각해봐.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 생각에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20년간의 거짓말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애들한테도 말할 거예요. 모든 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정숙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20년간 모아둔 통장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은 서재 캐비닛을 모두 뒤졌어요. 20년간의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통장 내역, 보험 증서, 부동산 계약서까지요.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2005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민호는 수진에게 여러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수진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예금도 정숙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부 빼앗아간 거였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도 발견했어요. 2010년에 수진이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8천만 원도 정숙명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기억났어요. 그때 민호가 투자하면 수익이 좋다며 계좌 이체를 부탁했었죠. 시어머니도 옆에서 우리 며느리 민호 믿고 맡겨 하고 말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침 8시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20년간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네. 저는 정말 아내인 줄 알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호적 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중혼입니다. 강민호 씨는 이정숙 씨와 혼인 상태인데 오수진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거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중혼이면 처벌받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대답에 수진은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산이에요.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어요. 부모님 유산이 전부 이정숙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건 계획적 사기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슬픔을 이용해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은 것 모두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20년간 모아둔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통장 내역, 이체 기록, 보험 증서까지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년이나 함께 살았고 자녀도 2명 낳았으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조금 안도했어요. 법적으로 아내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20년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웠으니까요. 변호사가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줄래? 준서도 부르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꼭 와야 돼. 수진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저녁 7시 유나와 준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과 민호, 그리고 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유나가 눈치를 채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유나야, 준서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두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수진의 말에 유나와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호적 등본을 두 아이 앞에 내밀었어요. 유나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준서도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의 법적 배우자는 할머니라고요?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빠의 부인이야. 전처이자 현재 법적 배우자. 수진이 정숙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나가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아니 이 사람이 아빠 부인이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엄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수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준서야, 진정해. 설명할게. 민호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리 가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준서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리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야. 하지만 엄마의 자식이고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수진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유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도 주먹을 쥔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유산도 전부 빼앗아간 거예요? 유나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랑 3억 원의 예금, 엄마 퇴직금까지 전부 저 사람 명의야. 수진이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준서가 정숙에게 다가갔어요. 20년 동안 할머니 행세하면서 즐거웠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난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준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서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황급히 동생의 팔을 붙잡았어요. 준서야, 안 돼. 유나가 말렸지만 준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할머니 행세하면서. 준서가 소리쳤어요. 민호가 아들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준서야, 진정해. 이건 어른들 문제야. 민호가 아들을 달래려 했어요. 준서는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어른들 문제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정숙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 너희를 사랑한 건 사실이야.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유나가 소리쳤어요.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를 20년 동안 속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유산을 빼앗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준서가 아버지를 향해 물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도 살기 위해서였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준서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재산을 빼앗는 게 살기 위해서라고요? 준서의 질문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자녀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나와 준서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유나가 엄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정숙과 민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혼외자라고 했죠? 준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법적 배우자가 저 여자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사생아예요. 준서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유나도 그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호적에는 올라가 있어. 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로 기록되어 있을 거야.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 인생이 뭐예요? 준서의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유나도 옆에 앉아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울었어요. 민호가 자녀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민호의 말을 준서가 잘랐어요. 저리 가요.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준서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민호가 애원하듯 불렀지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띄웠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유나가 정숙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나가 정숙의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유나의 대학 입학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자랑스럽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사진을 보며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 정숙이 작게 말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었으면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20년 동안 사기치고 재산 빼앗고. 유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준서가 일어서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준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중혼죄로,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도 단호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그러지 마. 애들 생각해서라도. 민호가 애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을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엄마 옆에 섰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할머니가. 아니, 저 사람이 시어머니 행세한 거 다 기억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유산 이야기도 다 기억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다 알아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엄마한테 서류 여러 개 서명하라고 한 거요. 유나가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엄마가 우시면서 서명하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격려했죠. 유나의 증언에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고소는 하지 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부모님 유산을 빼앗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갚을게. 다 갚을게. 시간을 줘. 민호가 매달렸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20년이나 늦었어요. 수진이 민호를 밀쳐냈어요. 준서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유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같이 이겨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유나의 말에 수진은 힘을 얻었어요. 수진은 두 자녀를 안았습니다. 20년간 무너졌던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은 여기 있었어요. 엄마와 두 자녀, 세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갈 거예요. 고소장을 제출할 거예요. 수진이 정숙과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해봐. 어차피 재산은 내 명이야. 정숙의 말에 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예요. 수진의 말에 유나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방을 썼어요. 엄마와 두 자녀가 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나와 준서도 함께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엄마, 떨려요. 유나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니까. 수진이 딸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세 사람은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중혼죄와 사기죄로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서류들을 받아들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적 등본을 보니 강민호 씨가 이정숙 씨와 혼인 상태인데 오수진 씨와 20년간 동거했다는 거군요. 경찰관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네, 저는 법적 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렸고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시작했어요. 사기 부부는 어떤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을 이정숙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수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내역을 내밀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정숙 씨가 시어머니 행세를 했다는 거죠? 경찰관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요.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20년간의 일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유나와 준서도 증인으로 진술했어요. 두 아이는 할머니라고 믿었던 정숙의 행동들을 증언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서류에 서명할 때 그 사람이 옆에서 격려했어요. 유나가 증언했습니다. 엄마 퇴직금을 투자한다며 이체할 때도 그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준서도 기억나는 대로 말했어요.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수진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와 정숙을 조사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수진은 그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어요. 민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숙도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후회할 거야. 정숙이 수진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조사는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중혼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정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진술했어요. 정숙도 사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수진의 부모 유산을 제 명의로 받은 건 맞습니다. 정숙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오수진이 동의했습니다. 서명도 있어요. 정숙이 변명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슬픔을 이용해 서명을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더구나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은 것도 기망행위죠.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호는 중혼죄로, 정숙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날 수진은 유나, 준서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민호와 정숙을 보는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중혼죄로, 피고인 이정숙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1995년 이정숙과 혼인한 상태에서 2005년 오수진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 이정숙은 오수진의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은 후 오수진 부모의 유산을 자신의 명의로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오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중혼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명백한 중혼죄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정숙의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오수진이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20년간 오수진을 속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유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정숙은 20년간 할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유나의 증언에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 여잔 엄마 옆에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격려했어요. 유나가 계속 말했어요. 준서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엄마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저 여자랑 아버지가 그걸 이용한 겁니다. 준서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거와 증언이 쌓여갔어요. 마침내 선고 날이 왔습니다. 수진은 2 자녀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중혼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이정숙은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계속 판결을 낭독했어요. 또한 피고인 이정숙은 피해자 오수진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의 선고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와 준서가 엄마를 꽉 안았어요. 3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형사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혼 인정과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년간 동거했고 자녀도 2명이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 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정숙 명의로 되어 있는 오수진 씨 부모님 유산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은 6개월간 진행되었어요. 민호 측 변호사는 사실혼을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명절마다 보낸 문자 메시지들, 자녀들의 출생증명서까지요. 모든 것이 20년간 부부로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며 강민호의 재산 중 3억 원을 오수진에게 분할한다. 판결문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예금 15억 원 상당은 오수진에게 반환한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해냈어요, 엄마. 옆에 있던 유나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준서도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3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로를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부동산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가 수진 명의로 돌아왔어요. 수진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20년간 정숙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아파트였어요. 들어가 볼까? 수진이 유나와 준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수지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여기 사셨어요? 유나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수진이 대답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늦었지만 되찾았어요. 수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간의 싸움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유나가 요리를 했고 준서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이사 올 거야. 너희도 원하면 같이 살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독립할게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혼자 계셔야 편하실 거예요. 준서도 동의했어요. 수지는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자주 놀러와. 수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유나와 준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며칠 후 수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왜 왔어?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20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유나와 준서를 낳았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애들은 괜찮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수진의 대답에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은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뭐하러 왔어? 정숙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상금 이야기하러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정숙은 수진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에는 짐이 가득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할 상환하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정숙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제 부모님 유산이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정숙이 수진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뭐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고소한 거,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 정숙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당연한 대가니까요. 수진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시어머니인 척했던 건 조금은 진심이었어. 정숙이 작게 말했어요. 수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수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룸을 나온 수진은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낸 수진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유나가 물었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은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왔어요. 준서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왔어요. 어머, 우리 딸 오늘 예쁘다. 수진이 유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준서는 면접 어떻게 됐어? 수진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았어요. 상처로 가득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아들. 수진이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나가 가방에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준서 취직 축하 케이크예요. 유나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나가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좋아.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새로운 취미도 찾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 수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어요.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소식 들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출소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작은 가게를 하신대.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번 가보시진 않을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지.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요? 정숙? 유나가 물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배상금 갚고 있어. 평생 걸릴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의 공원묘지였어요. 묘비 앞에 선 수진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늦었지만 유산을 되찾았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유나랑 준서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와 준서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 잘 모실게요. 준서도 다짐했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수진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년간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유나는 고기를 굽고 준서는 샐러드를 만들고 수지는 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국 맛 좀 봐요. 준서가 국자를 내밀었어요. 맛있다. 수진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건배를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유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수진과 준서도 잔을 부딪혔어요. 저녁을 먹으며 수진은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을 낳은 것만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요? 유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자랑스러워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요. 이겨내셨잖아요. 유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가능했어. 수진이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죠. 엄마 인생이니까. 준서가 동의했어요. 밤 10시 유나와 준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유나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수진이 아이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수진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의 거짓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지만 진짜 엄마였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수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20년이었지만 진실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내일은 요가 교실에 가고 오후에는 복지관 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20년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는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